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8대 0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절대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 판결인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약간 머리에 열도 나고 목소리도 잠겨있고 굉장히 좀 지금 피곤한 상황인데 그래도 또 제 목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길게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A4 용지 제가 보니까 띄어쓰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A4 용지 거의 18장 분량이라 가지고 최소 한 40분 가까이 이렇게 영상이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공감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좀 제 프리스타일, 제 특유의 스타일대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8대 0의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분위기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조금 아꼈지만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던 그 스탠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애청자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행복회로 너무 돌리지 말라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저 인간들 너무 믿지 말라고, 보수 우파 재판관이 몇 명이다, 좌파 재판관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마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분류를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그거 의미 없다고.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분위기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다지 보수 우파 철학이 그렇게 뚜렷한 인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민주당 좌파 세력들에게 뒤에서 포섭되고 저 인간들이 어떻게 굴러먹고 짝짝꿍이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박하고 겁박을 당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달콤한 대가와 보상을 약속받기도 하고 어떻게 뒤에서 짬짬이가 돌아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재판관 개개인들을 국민 여론으로 압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여러분들 탄핵 초반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분명히 저것들이 어땠습니까? 결과를 미리 내려놓고 과정을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헌법재판관들 비판할 때 그렇게 비판했던 SNS 국민 여론이 기억이 날 겁니다. 탄핵 초반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보수 우파 재판관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탄핵을 졸속하게 저것들이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심하면은 2월 도중이나 2월 초나 2월 중순에 판결이 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적어도 3월 초까지는 무조건 결론이 날 분위기였어요. 초반에. 애초에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꿈같은 얘기지만 세상에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그 심리를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딴 식으로 재판을 해요? 일반인도 이렇게 재판을 안 합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 국가원수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쳐 잡다뇨.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보수 우파 재판관이라는 게 없었던 거야. 격렬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그런 걸 했어야지. 적법 절차를 지키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초시계까지 재고 온갖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라고 귀띔을 해주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미친 일들이 돌아가고 있었다고요. 홍장원이라든지 국정원의 그런 거, 홍장원이라든지 이런 거, 곽종거의 이런 거 군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를 하고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까. 이번 탄핵 재판이 라이브 방송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제가 좀 너무 이게 안타깝고 그게 화가 났던 게 함부로 그러니까 행복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 그 조회수 팔이 이거 미쳐가지고 반코인팔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특정 유튜버들을 뭐 지목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또 뭐 다 오래 싸우고 좋은 분들인 건 아는데 그 마음은 또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양반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누구는 코인팔이 안 하고 싶냐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영의 어떤 그거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 어떤 긴장감 같은 거를. 그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무슨 그러니까 보수 우파 재판관이네 뭐네 하면서 누구를 띄워주고 누구 재판관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뭐 그럴싸하게 표로 그림으로 나눠가지고 줄 딱 끊고 재판관 성향을 그렇게 나누고 누구는 이런 성향 누구는 저런 성향 이런 게 진짜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수 재판관이라고 실컷 띄워놨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시 비판하자니까 모양새 빠지고 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웃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그런 정치권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치판은 여러분들 쉽게 보면은 안 된다니까. 법치, 원리 원칙, 시스템, 상식, 정의 이런 거
완전히 이게 지금 붕괴되어 버린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게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을 여기까지 끌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땅에 떨어진 거라고. 지금 한국은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몰라요? 특히 상위 계급과 요직으로 갈수록 제대로 된 우파 신념, 철학, 좌파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온실 속의 그 도련님들, 시험 공부만 잘했던 도련님들이 너무 많다고. 온실 속 화초들.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가 정말로 어떤 길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뭡니까 그 어떤 길이? 친중 공산국가 되는 거죠.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반미, 반일 노선을 걷고 반자유 진영에 속하고 반시장 경제로 기업들 때려잡고 그러면서 양질의 어떤 대기업 일자리 민노총 귀족노조는 뭐 일반 국민들 젊은이들에겐 개방이 됩니까? 지들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그 꿀자리를 다 해먹는다고. 임기 같은 거 그거 늘려가면서 정년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가 어떤 길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좌파 어떤 세력과 왜 싸우고 있는지를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철학적인 생각적인 인사이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특히 상위 계급과 요직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분 계급이 높은 사람들 정치 공무원 급수가 높은 사람으로 갈수록 두루뭉술하게 그냥 상관한테 그때그때 굽실거리고 인사 잘하고 줄 서면서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물렁물렁하게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념과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정말로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좌파만 많아요. 좌파만. 이제 그 슬로건은 180도 우리랑 반대겠지만 왜냐면은 자 그럼 좌파는 여러분들 왜 그게 철학적 이념적인 어떤 신념이 투철한 애들이 그렇게 많으냐. 좌파는 오랫동안 사회 요소요소에 사람을 키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줬다고. 돈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출세시켜주고 지원해줬다고. 나같이 오래 활동했던 1세대 우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줄 섰으면은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다른 나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좌파는 오랫동안 사회 요소요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키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줬다고. 또 카바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래갖고 걔네들을 자기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돈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출세시켜주고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걔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의 보은을 받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받는 상태에서 한 직군의 어떤 고위직으로 출세하고 미우나 고우나 지가 결정권자가 되고 기관장이 되고 선배 세대가 된다고. 그 밑에 여간해가지고 후배가 그걸 들이받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국힘당은 그러면 어떻냐면 사람을 안 키워요. 국힘당은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좀 먹고 살만한 지역 유지들이 감투나 돌려 쓰는 단순한 사교 모임에 불과했다고. 제가 이거는 몇 년 내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만 5년 6년 넘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국힘당은 이념과 철학 정체성이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든 그 수많은 나라를 망치는 악법들을 밀어붙일 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당연히 그러면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안 할 겁니까? 민주당이 까라는 대로 굽실거리면서 그걸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따를 거예요? 안 되잖아. 나라 망치는 악법들을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그 수많은 악법들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든 그 악법들을 하나하나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겠죠. 민주당이 거의 악법 만드는 공장처럼 법을 찍어냈다고. 나라 망치는 악법들을. 다들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동에 취약했던 기존의 어떤 맘카페 이런 곳들 여초 커뮤니티 중에도 의외로 돌아선 곳들이 상당히 많았고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번에 계몽령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좀 아니라고. 민주당이 이 정도로 수십 번에 달하는 줄 탄핵을 하고 예산 삭감을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공장처럼 이렇게 악법을 찍어내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 분명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이번에 정말로 거대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치권도 언론도 악착같이 그런 거를 숨기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대충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비판 여론이 어마어마하니까 기사 한두 개 찍찍 휘어갈길 뿐. 그리고 또 비열한 판사 새끼들한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치 앞에 그냥 자기들의 간편한 길, 약속받을 이익 이딴 것만 중요했지. 아까 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같기는 한데 원래 헌재 저것들도 2월이나 3월 초에
대통령을 빠르게 속전속결로 날려버리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자유우파 시민들의 집회를 보면서 저것들이 결정을 뒤로 미룬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때는 무섭고 부담스러우니까 진짜 대가리 깨질 것 같거든. 근데 시간을 조금 끌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힘 좀 빼다가 쟤네들이 어떻게 하냐고. 결국 아랫사람들 몇 명 풀어주면서 사람들 방심하게 만들고 힘을 빼다가 결국 이딴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야. 헌재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민의를 반영하질 않잖아. 국민들을 존중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러분들을 개무시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판이 돌아가느냐. 평소에는 국민 여론, 민심 그렇게 떠들던 것들이 왜 지금은 그러니까 저렇게 소신 있고 강하게 고집스럽게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자기들 기득권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랑 선관위에 관해 가지고 사법부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선관위랑 판사들이 한 몸이라고. 판사 새끼들이 선관위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씩 하잖아. 겸직을 뛰거나. 판사들이 선관위에 한 몸으로 깊숙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계엄을 하게 된 중요한 사실상의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8명 있는데 그 사람 그 꼬라지가 어때요? 각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이야. 과거 사례들 뒤져본다고 하면 그거 내키겠습니까? 솔직히 지들도 개판으로 관리한 인간들 수두룩 알 텐데 선관위원장 출신들이 셀프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관위의 낙하산, 인맥, 부정채용 이런 거 다들 보셨죠? 일반인들이 그 경쟁률이 얼마나 높다고 해, 선관위가. 낙하산, 인맥, 부정채용하고 판사들 어때요? 그 간부들, 친인척들은 쉽게 그 좋은 곳에 들어가죠. 자식 새끼들 쉽게, 조카들 쉽게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지가 에헴하면서 무게 잡고 생색내고 네 아들, 네 자식 이렇게 좋은데 취직시켜줬다고, 그죠? 그게 사람이 그 목에 힘주고 권력을 누리는 게 그게 즐겁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한테 굽실거리고 이러는 게. 양질의 일자리로 지 자식 새끼들, 친인척 새끼들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어때요? 누가 이걸 외부에서 감사하고 견제하지도 못해. 감사원도 그러니까 선관위를 못 건드려요. 아무도 자기들을 감히 감사할 수도 없고 견제할 수도 없다고. 우리한테 손대려고 하면은 너 지금 헌법기관 건드냐? 너 지금 사법부 판사들을 건드냐? 뭐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냐?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냐? 이딴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삼권분립을 하라고 나라를 만들어놨더니 삼위일체를 하고 있다고. 세 놈이 엎드려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그 뒤를 닦아주고 있단 말이야. 입법사법행정이 좌파 카르텔로 하나가 돼가지고. 헌법기관이라는 그 허울 좋은 미명하에 누구도 이걸 손을 못 대잖아요. 자, 봐봐. 생각을 해봐. 꿀통을 단지째로 껴안고 퍼마시고 있었는데 이 특혜 사실상의 신분제가 잘못됐다고 누가 젊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 기득권에 누군가가 칼을 겨누려고 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들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표면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유튜브 채널을 탄압을 해서라도 조회수를 깔아뭉개고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국 지사를 통해서 외압을 넣어서라도 그 공론화가 되는 걸 막아버린다고. 양심 있는 소수의 유튜버, 개인, 논객들 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걸로 공론화하고 건드릴 수가 없다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광장에서 이렇게 모가지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거대한 좌파 카르텔 이권에 손을 대면 누구도 그거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가입 많이 하는 그 블라인드 같은 곳 아시죠? 그 직장인 분들이 많이 있는 뭐 잘난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같은 곳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분명히 실제 국민 민심이 솔직히 어땠어? 이 여론조사가 필요해? 그 조작된 뭐 48%다 51%다 그것도 조작이잖아. 실제로는 60-70%가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야 알아? 분명히 실제 국민 민심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우파가 압도적이었어요. 중국 공산국가로 전락하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서서 죽겠다라고 외치던 반중의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 선관위와 소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랑 소위 그 형상 기억종이 배춧잎 투표지 그죠? 접은 표시가 안 나오고 빳빳빳하게 신권다발 투표용지가 수백 장씩 튀어나오고. 배춧잎 투표지는 뭐예요? 인쇄 잘못된 투표지들 아닙니까? 이중인쇄되고 이런 거. 누가 거기에 기표란에 도장을 찍어요 그거를. 선거관리 그 직원도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자기 개인 도장을 찍고,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이거 종이 잘못 나왔어요 이러지 누가 거기 투표를 하겠냐고. 둘 다. 두 사람이 다 투표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또 일장기 도장 투표지 이런 거 그죠? 선거관리관인의 개인 도장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 도장이 뭉개져 가지고 어떤 그 개별성, 특수성이 없고 그냥 뭉개져 있는 도장 아닙니까 저게?
마치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찍은 도장처럼.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선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라인드 어플 같은 데 보면은 멀쩡하게 사는 그런 4년제 대학 멀쩡한 데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야 이거 충분히 이거 좀 이상한데? 아 나라가 진짜 미쳤구나. 진짜 계몽령이 맞는데? 민주당이 국가의 국정마비의 주범이고 뭔가 나라를 잘못 잡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번에. 우리가 많았다니까? 언론이 자꾸 이걸 숨겨서 그렇지. 여론조사 왜곡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떡밥을 단순히 음모론 취급했던 처음에 그러니까 얼음사이다 같은 사람이 몇 년 동안 조심스럽게 왜냐면 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자신감이라든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들을 때 젊은 우리 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으니까 음모론이라고. 그 이 선거 떡밥을 단순히 음모론 취급하던 중고등학생들조차 그런데 이번에 어땠죠? 20대 대학생들 어땠냐고. 2030 우리 일반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어땠냐고. 계몽령 사태 이후로는 야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나라 진짜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게 정말로 크게 공론화가 됐었다니까. 다시금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고요. 스마트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래 모니터 속 세계만 그랬냐? 아니죠. 바깥에 오프라인 현실 세계 나가면은 자유우파 집회가 얼마나 거대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습니까? 광화문에도 얼마나 컸고 그 세이브 코리아 분들이 그 집회하는 그런 거 분산된 다른 집회에서도 얼마나 전국적으로 그 호응이 뜨거웠어요. 이 전국 각지에 사실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여도 엄청난 사람들 그 거대한 물결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온라인 분위기는 여러분들 그럼 어땠죠? 유튜브 채널 SNS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팽팽하던가요? 좌파가 많았어? 아니야. 우파가 분명히 압도적이었다고. 그 자발적인 어떤 시민들, 댓글 부대 애들 말고 실제 살아있는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시민들 여론을 보면 우파가 거의 7대3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고. 우리가 70%가 넘었다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소규모 유튜브 채널부터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파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반중을 외치면은 대부분 떡상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586 운동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한미동맹을 나는 지지한다. 중국 공산당의 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에 나는 반대하는 청년입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의 채널이 지난 12월에 1월에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성장을 했다고요. 순식간에 구독자 몇만 명씩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 반대로 그러면 좌파도 그렇게 불꽃이 뜨겁다면 좌파가 이런 경우도 많아야 되는데 어때요? 좌파가 그렇게 SNS에서 급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다들 보셨잖아요. 눈이 있으면. 내가 절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민심이란 말이야. 물론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바른 목소리를 내어온 얼음사이다는 이 중요한 시국에도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만 노출도 탄압을 죽도록 당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게 진짜 민심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 이런 민심이라는 게 형성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슬슬 간 보다가 이 여론에도 대번에 저것들이 손을 대죠. 이제 계몽령 사태 처음 터지고는 저것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탄압을 덜 하다가 한 2월 말 3월 초부터 슬슬 탄압이 강도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노출도 알고리즘 막아버리고 조회수가 안 나오게 막아버리고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죠. 남들을 설득할 힘, 대중들을 움직일 힘, 동력을 차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구독자 1만 명, 2만 명, 뭐 4만 명, 좀 작은 채널들, 열심히 싸우던 아저씨들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1, 20대 젊은 동생들 또 나이 좀 있지만 빛을 못 봤던 우리 어른들 조금 작은 중소 채널들 어땠어요? 자국민의 권리를 외치고 특정 국가 어떤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도 편하게 가고 이런 거 온갖 복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특정 국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인생 고속도로를 타더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다. 자국민들은 역차별 당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규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상을 삭제당하고 채널을 삭제당하는 곳이 부지기수였다고. 계몽령 사태 이후로 임팩트 있게 급성장했던 대형 채널들 몇 분 계십니다. 그죠? 그 유명한 스피커분들 뭐 강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제일 대표적인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급격하게 10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으로 조회수 노출도를 급 감소를 시킨다고. 새 영상을 올려도 알림이 잘 안 간다니까. 자, 이 나라 민중들이 분명히 이상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막장 투표지, 그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참고로 그러니까 뭐 봉인지를 떼도 자국이 안 남고 스티커, CCTV를 봤더니 투표소에 시계가 멈춰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에. 그리고 기존의 선거들도 보면은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너무나도 거대한 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유권자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이.
유튜버들이 시켰다고 그만큼 몇백만 표가 움직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유튜버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강했으면 진작에 이 나라 다 집어 삼켰지. 지들 입맛대로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한 줌이 됐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거대 언론보다도 강력한 큰 손이 됐다가 좌파들 마음대로 영향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말 가지고 좀 이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마시고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자유통일당 분들이라든가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정당 이름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제 규모가 조금 작으신 어떤 제3의 또 이제 작은 우파 정당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득표를 한 걸 보면은 그건 분명히 가장 강력한 우파 성향 중에서도 제일 뚜렷한 분들인데도 사전투표랑 본투표 비율이 일정하다고. 왜냐면 뭐 1%, 2, 3%, 퍼센트가 적은 사람들은 작업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70%가 넘게 뜨고 이런다니까. 본투표에서는 이번에 보궐선거조차 국힘이 이기고 보수 성향 후보가 이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표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까요.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77% 싹쓸이 해간 데도 있었어요. 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의구심을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품었습니다. 일반 20대 30대 학생들 직장인들 중에도 야 이거 지난 총선 자료들 좀 이상한데 적어도 이런 말도 이번 보궐선거는 잘 모른다라고 쳐도 야 그 말도 안 되는 접은 자국도 없는 신권다발 빳빳한 투표지가 몇백 장씩 튀어나오는 거 그거 진짜 이상한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일반 학생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번에 진짜 많았다고. 그 내가 이거를 정말 희망적으로 바라봤던 게 뭐냐면은 질문할 줄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는 잘해도 의문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들, 공부는 잘해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게 이 나라 국민들이었는데 12월 개몽령 이후로 급속도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지난 1월, 2월, 3월 동안 정말 급속도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고.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숨기고 싫어하고 감추려는 세력이 있다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하고 정보를 재생산하기 시작하고 아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옳았구나. 그 사람들이 뭐 나쁜 그런 할배들이고 뭐 틀틀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진짜로 옳았던 거구나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길거리로 나와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고 깨어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뭉치기 시작을 했었죠. 이 젊은 층과 산업화 세대 고령자층이 뭉치는 거 2030 세대와 60대 중반 이상의 산업화 세대가 뭉치는 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게 누구냐. 대한민국 마쿠의 최대 범죄 카르텔인 민주당 좌파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세분화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빌부터 사는 애들이 있다고. 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전 분야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세력들이 서로 줄기줄기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민주당 586 운동권, 대기업 양질의 꿀 생산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귀족 노조, 민노총 애들 생각을 해봐요. 걔네들 대기업들 지금 해외로 다 나가게 만들고 일자리 박살내고 있잖아요. 2030 여러분들 화 안 나십니까? 나도 30대라니까 나도. 그 밖에 전교조 세뇌교육을 하는 교사들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독종들이야 얘네들이. 지들이 풀뿌리 그러니까 사회 요소요소에 암약하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좌파 사이비 이념과 역사관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교조 세뇌교육하는 교사들, 대기업들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민노총, 그런 586 운동권, 노조, 그죠? 거대 노조, 귀족 노조들, 또 광범위하게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586 언론 노조, 거대 미디어 권력들, 그죠? 이것도 민노총 산하라고.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 묻혀갑니까? 방송계, 연예계, 문화, 체육, 예술계도 좌파들만 가득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기억나시죠? 초반에. CIA 신고 떡밥 터지기 전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SNS 활동을 검열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좌파 딴따라 연예인들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언론 미디어가 다 넘어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줄기줄기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좌파 세력들이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허수아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평소에 민주시민 드립을 치면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 앞잡이, 뒤에서 박수만 쳐주는 청중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세뇌에 따라오는 허수아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국가를 위한 양심도 철학도 뭣도 없어요. 그저 거대한 좌파 이권 카르텔로 똘똘 뭉친 자기들이 부추길 때만 그 민심이라는 거는 움직여야 되고, 자기들이 부추길 때만 자기들 마음대로 그 군중들이 조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자기들의 파워로 삼는 거예요. 권력으로 내세우는 거야. 봐라, 국민 여론이라는 거, 뭐 누구 1등 지지율 반짝하는 그런 한동훈이 같은 배신자, 우리가 언론도조 미디어가 혹은 좌파 운동권이 우리가 밀어줘야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자기들의 파워로 민심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바닥 위에 달려있다,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라, 이렇게 기업들을 겁주고 다른 사람들을 겁을 주면서 모든 권력과 자본과 여론을 자기들이 좌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걔네들은. 근데 국민들이 순수하게 스스로 결집하고 결성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그런 상황이 저것들은 싫다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에 2030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할까봐, 국민들이 도전을 할까봐, 의문을 제기할까봐. 옛날에 광우병 때처럼 그 선동하면 하는 대로 90몇 프로 국민들이, 95% 국민들이 다 딸려와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로 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면역을 가지거든. 자기들 골수 지지층,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민주당 25에서 30%는 겁이 나는 거야. 실제로 우파 국민이 갑자기 이번에 70%에 육박을 했잖아요. 사기 거짓말로 지금껏 쌓아 올려온 자기들의 그 거대한 586 운동권의 기득권의 탑 성벽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12월, 1월, 2월, 3월 이 4개월, 12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셨잖아, 다들. 유튜브, SNS 다들 눈이 있으면 봤지 않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공간에 2030 젊은 사람들 여론이 평균이 어땠어요? 물론 좌파도 있었겠지만 실제 그 중엔 태반이 댓글 부대고. 근데 그 댓글 부대 화력을 감안하더라도 어땠냐고, 온라인 공간 여론이. 지난 4개월 내내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바깥에 집회, 뭐 부산역에, 동대구에, 광화문에, 또 서울에, 이렇게 여의도에 모였던 그 수많은 오프라인 공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인터넷이든, 그러니까 바깥의 현실 사회든, 국민 여론이 누가 압도적이었습니까? 어느 쪽이 분명히 압도적이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라고. 우파가 훨씬 많았다고. 근데 룰과 시스템을 장악하고 흔드는 자들이 어때요? 그거를 숨겨버리잖아. 국민들에게 실제 민의가 어떤지를 가려버린다고, 저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48%, 51%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사실상 한동안 막아버렸죠. 근데 그게 틀린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감이 더 정확하단 말이야. 거짓되고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 통계 자료보다. 자, 그러면서 지들이 다시 더욱더 편향된 응답군으로 교묘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 지지율이 높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응답군을 세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국힘 70, 뭐 그러니까 우파 70, 좌파 30% 나왔는데 그냥 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50대 50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좌파 더욱더 극좌 표본으로 응답군을 바꿔가지고 쟤네들이 그러니까 세팅을 넣는다고. 여론조사를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세팅값을 맞춘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발표를 했다라고 자기들은 한 겹 깔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된 게 아니지. 응답군이 진짜 전국 각지에 공평하게 흩어진 무작위가 아니거든. 여론조사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 지지율이 이제 너네도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반반 싸움은 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것들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다들 느끼셨잖아. 어떤 여론이 얼마나 훨씬 더 강했는지, 누가 좌파 우파 중에 그러니까 누가 더 논리적으로 훨씬 탄탄했는지,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여론조사 장난질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거 장난질을 치면서 그런 우파 결집도가 가시화되고 누군가가 구심점으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저것들이 장난을 친다고. 지금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썩어버린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판검사들도, 군인들도, 경찰들도, 공무원들도 냄비 안에 개구리 신세가 된 거랑 똑같아요. 물이 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중국에 잡아먹힌 홍콩 꼬라지가 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당장 구글링을 해가지고 홍콩 시위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그 거대한 인파, 우리나라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정말 장기간 몇 달 동안 투쟁을 하면서 감동의 물결을 이뤘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를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홍콩도 결과가 안 좋았죠.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물론 어리석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꽤 많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자유우파 시민들이 진짜 많다고 여론이 반전이 진작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헌재부터 해가지고 국회 정치인들, 고위공무원 등등 당대에 좀 책임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이 새끼들이 제대로 된 소신이나 철학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깨지는 게 싫은 거죠. 선관위가 감사도 안 받으면서 인맥으로 자식 새끼들 특혜 채용 그렇게 해대고, 그리고 마침내 선거까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투표용지가 튀어나오고, 신권다발이 튀어나오고, 배춧잎이 튀어나오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마침내 이 판도라의 상자까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 판사 쓰레기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도저히 공론화해주고 공식화해주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달콤하게 누려왔던 그 기득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사실상의 현대판 신분제가 무너지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헌법재판관 인간들 중에 6명이 각 지역의, 전국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선거 장난질이랑, 그리고 또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 장난질이 그러니까 왜 치가 떨리고 무서운 거냐면, 앞으로 제도권 내의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대로 된 우파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진짜로 우파들의 민심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더 이상 대중들의 구심점으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잖아. 누르잖아. 그죠? 싹을 자르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가지가 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어떤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까? 젊은 우파 유튜버가 사실 자기 혼자 세련된 척하고 자기 혼자 십선비인 척하고 무한하게 엄격한 기준을 우파에게만 요구하고, 그 좌파가 왜 자꾸 그러니까 훨씬 더 거대한 리스크를 가지고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가는지는 말을 안 하면서, 그죠? 우파에게만 무한하게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런 세련된 척하는 스탠스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까? 좌파랑 좀 억척스럽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상대가 내세우는 프레임에 맞서 싸울 때가 필요하다고. 여론몰이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때로는 남자의 인생에 있다고. 우파에도 매력적인 어젠다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이거를 내세워야 된다고. 저기 내세우는 프레임, 미디어, 느낌, 여론, 역사관, 성역에 대충 기회적으로 좌파의 역사관과 성격에 굽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굴복하고 편승하고, 광주 사태,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굽실거리고 편승하고 간보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 같은 이런 개같은 헛소리를 비열하게 운운하고 그러지 말고, 싸울 때는 우리들의 깃발을 들고 명확하게 깃발을 들고 싸워야 된다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당선됐잖아요. 자기 좋은 사람으로 봐달라고 중도 외연 확장 타령하면서 중도파리 해가지고 당선됐습니까? 아니라니까. 미국의 좌경화되어가는 모습, 친중화되어가는 모습, 차이나머니에 중독되어가는 미국의 정치권들, 간첩들이 들끓는 거, 트럼프가 PC주의라든지 좌파의 어떤 그런 정말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코드들을 비판하면서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됐잖아. 실제로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배신자 한동훈이가 한순간에 몰라 그랬죠. 제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대에 크게 떠오른 정치인들에 비하면은, 저렇게 반짝 잠시 떠오르던 정치인들에 비하면은 항상 존재감이 미미했던 오래된 정치인이 한 분 있죠. 김문수 씨가 이번에 대번에 지지율 1등까지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 물론 그러니까 또 좌파 세력들이 여론조사 또 이렇게 마사지를 해버렸는데, 이거 보셨을 거라고. 그럼 김문수 씨가 왜 지지율이 그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느냐? 맨날 좀 지지율이 작았던 어떤 대권급으로 가기에는, 대표급으로 가기에는 항상 지지율이 좀 작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크게 거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냐? 좌파랑 당당하게 싸우니까 지지율이 올랐던 겁니다. 우파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좀 적들의 프레임에 굽실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사과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는 어떤 색깔이 분명히 우파에게도 그 니즈가 있다고. 계몽령 사태 초반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겁먹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으로 굴던 국힘당의 정치인들이 정말 많았죠. 국민들한테 걔네들이 그 지지층들한테 국민들한테 걔네들이 초반에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냐고. 그게 진짜 민심이라니까. 그게 진짜 민심 맞다고. 유튜브 그 얼음사이다가 극우인 게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우파를 원하는, 강한 우파 리더십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파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한번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러니까 보라고. 행복회로 이런 거 뭐 기각 얘기 이런 거 나오고 뭐 하면 된다, 뭐가 신의 한 수다, 어그로 끄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많았지만, 맨날 뭐 대박이 터졌다 하고 뭐 낄낄대고 참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한번 보라고.
얼음 사이다가 말하던 대로 정말로 모든 일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 마침내 국힘당 경선이나 선거까지 쥐고 흔드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좌파들이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여러분들은 좌파랑 싸울 만한 인물을 원합니다. 그죠? 정말로 대한민국 자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코드를 보여주고 외국인들한테 역차별받는 어떤 현실을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소신껏 내는 사람, 또 민주당 좌파 586 운동권한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애초에 거물로 성장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뽑히지를 못한다고. 왜냐면은 국힘당 안에 경선이나 선거까지 좌파 손이 굉장히 깊이 들어온다니까. 선관위가 그 일을 위탁받아서 하니까요. 그러면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뭐예요? 권위랑 계급장이 안 생긴다고. 그럼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자기 정말 그런 골수 팬들 말고는 사람들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권력이랑 이런 계급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우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사분오열돼가지고 뭉치기도 힘이 드는 거예요. 뭐 인기 유튜버 정도에서 그칠 수 있을지는 모르죠. SNS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중에 결국에는 좌파들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성장에. 현실이. 그리고 또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이번에 계몽령 사태 이후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빅스피커 몇 분들에 대해서도 자꾸만 평균적인 노출도가 깎이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뚝뚝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이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당의 어떤 또 새로운 당대표를 뽑거나 대선 후보를 뽑거나 어떤 주요 당직을 차지할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또다시 분탕치고 장악할지도 모른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실제 당원들은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을 지금 이래 국힘당 당원들이나 우파 지지층은 그 인간들을 지지하지 않아. 근데 그대로 민심이 선거에 100% 반영이 안 된다고. 누군가 그 안에 자꾸 필터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여론조사로 그래가지고 누구가 1등입니다, 2등입니다, 상당한 수위권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손길이 개입된 선거를 통해가지고 조작된 결과를 붙박아 버린다고. 혹은 맨날 국힘당의 내부 총질하고 싸움이나 걸고 이러던 것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만약에 차기 대선이 간다. 개준석이 지지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없다고. 2-3% 따리를 넘을 수가 없어, 개준석이가. 근데 쟤네들이 어떤 장난질을 칠 수 있냐면은 뭐 개준석이가 뭐 한 10%는 잡아먹더라, 9%는 잡아먹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너네가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민주당한테 졌다라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좌파들은 한다니까. 여기서 제일 눈에 가시 갖고 그러니까 탈락해가지고 없어지고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놈들을 역선택으로 키워주고 부풀려주고 존재감을. 그럼 걔는 계속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부 총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만들어진 그 권위, 계급장이 있으니까. 그 손길이 개입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작된 결과를 국힘당 내부 경선이나 대선까지 붙박아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항을 하기 힘들어요. 이미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네라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거든. 요조까지 실제로는 장난질을 친 건데. 그럼 사람들한테 이제 쟤네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거 봐라, 자기들이 옳았다. 너희들은 한줌이지? 너희들은 극우였지? 너희들은 음모론자였잖아. 봐라. 극우 유튜버랑 결별을 해야 너네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힘당 안에 혹은 국힘당 바깥에 있는 자꾸 우파 코스프레, 청룡 코스프레하는 그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를 외부에서 민주당이 도와준다고. 586 언론노조 거대 주류 미디어가 도와준다고. 그거를 내가 답답해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만 대만처럼 완벽하게 통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면은 내가 나라 걱정을 그렇게 안 해. 근데 민심이 왜곡이 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단계에서부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한테 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꾸 우파 코스프레, 청룡 코스프레 하는 그런 쥐새끼들한테 좌파 언론 노조가 뭐라고 해요? 띄워준다니까. 쟤는 상식적이라고. 그나마 쟤가 대화가 통하고 음모론자가 아니고 극우가 아니다라고 띄워준다고. 그 이미지를 역선택으로. 나는 국민들이 자꾸 여기에 무한하게 몇 년 내내 속아 넘어가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고. 쟤네들이 사기치는 게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그림이.
우파가 분열되고 힘이 빠질수록 민주당 좌파 586 사기 운동권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기득권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우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위협적으로 거대해지고 단합되면은 쟤네들한테 위협이 돼요. 근데 우파가 자꾸만 집안 싸움하고 분열되고 힘이 빠질수록 쟤네들은 헤쳐먹기가 쉬워진다고. 민주당 586 범죄자 새끼들이 했던 짓을 한번 봐봐요.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당군 일의 검사들이 중앙지검장이 탄핵당하는 거 봤어요. 출근 하루 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180일 가까이 그 직무 정지당하고 업무 마비됐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방통위 업무 마비됐던 거 180일을 끌었어요. 이게 이 더러운 헌법재판관들이 4대4를 띄웠고, 그리고 이거를 거기서부터 쎄했던 거죠. 수많은 장관들, 고위공직자들을 줄줄이 수십 명, 29번, 30번 가까이 탄핵을 하고 자기들한테 거슬리니까 감사원장도 탄핵을 해요.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내란, 폭동을 부추겼다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저것들이 우파 유튜버들의 수익금을 환수하겠다라는 악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도 올렸죠. 남의 사유재산에까지 실제로 손을 대겠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자기들의 거짓으로 쌓아올린 국회 권력 입법 독재를 통해 가지고 국내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SNS 서비스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두고 활동하는 국민들도 탄압을 하겠다라는 거야. 입에 지퍼를 채워버리겠다라는 거지. 민주당 자기들한테 반대 목소리 내는 국민들 탄압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채널의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키고 이미 계좌로 들어간 돈도 니들이 돈 못 벌도록 환수하겠다. 본보기를 만천하에 보이겠다라는 거죠. 우파 유튜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상. 무슨 거짓 뉴스고 내란과 폭동을 부추긴 개똥이나 부추겨. 그 기준은 지들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국회 권력, 거대 권력 눈치를 보는 비열한 경찰들, 그리고 그런 정말 그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깜도 안 되는 그런 새끼 검사들, 애송이 판사들이 그러면은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고. 심지어 그 판사 검사 애들까지도 약간 정교조에 586 미디어에 세뇌돼가지고 좌파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파 유튜버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걔네들은 지가 압도적인 갑에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자기 미래까지 지켜주는 선생님인 줄을 모르고 걔네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고. 거대한 국회 편을 들겠죠. 국회 권력을. 근데 지들한테 반대 목소리 낸다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SNS 서비스인 유튜브도 한국 지사를 통해 가지고 채널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키고 수익금을 환수해 가겠다. 국내법 악법을 만들어 갖고 사유재산을 빼들어 가겠다. 말이 됩니까? 전 세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실제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막장의 치안 국가, 정치가 개판인 후진국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의 SNS 서비스 유튜브 활동까지 탄압하겠다 이딴 소리를 대놓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뭉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좌파 586 운동권은 대중들이, 젊은이들이, 2030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뭉치는 게 두려운 거라고. 극도로 편향된 사상을 가진 오염된 인간들, 586 언론노조 미디어가 자기들이 모든 여론을 그러니까 장악하고 통제를 하고 국민 민심은 자기들 손바닥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이 국민을 움직이고 민의다 떠들어야 되는데 대중들이 이번에 어땠습니까? 더 이상 기성 언론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죠. 각성을 했다고. 586 운동권의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기득권들, 좌파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가 이것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뭉치는 그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다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작년 12월 개몽령 이후로 급속도로 깨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어려운 단계까지 왔었잖아.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에 안 휘둘리고 자기들끼리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논리를 재생산하던 그런 과정이 최근에 이 나라에서 활발하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구현이 되고 있었다고. 선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좌파들은 다시 뒤로 퇴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은 광우병 시절이 제일 정치에 먹기 편한 거야. 세월호 선동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제일 정치에 먹기 편하다고. 천안함 선동을 할 때 이 천안함이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뭐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다. 미국이랑 미국 잠수함이랑 충돌했는데 이거를 극우 보수 정부가 숨기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여론 선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다고. 나는 2008년, 2009년부터 지금 벌써 이제 그러니까 제가 30대가 되어버린 이 나이 때까지 10수년 넘게 좌파들하고 싸워왔는데
그래서 쟤네들의 어떤 그 무서운 수법과 그 나쁜 옛날 그 행동 패턴들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옛날 광우병 수준으로 다시 퇴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패배했다. 너희들은 안 된다.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SNS 스피커들을 탄압하겠다. 리더, 작은 시민사회 구심점, 우파사회의 그런 작은 스피커 구심점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 싶은 사람들은 SNS 채널부터 대번에 그러니까 탄압하고 짓밟아 버린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민의, 민심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거대하게 형성이 되고 지금 실제로 우파가 거대하고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언론이나 사회 세력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달을 안 해줘. 그거를 어떻게든 분쇄시키고 분열시키고 감추려고 애를 쓴다고. 자기들의 이권과 특혜, 기득권, 사실상 현대판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 진지한 걱정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돈 좀 받으면 그만이다. 중국과 북한에 이 나라가 유린당하고 넘어가든가 말든가 그런 건 관심도 없는 거죠. 그게 정말로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국회부터 언론, 성관이 모든 미디어 거대 노조. 중국 차이나머니에 잠식을 안 당한 애들이 없어요. 사상적으로 좌파 이념에 친북 좌파 이념에 타락하지 않은 집단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비열하게 편성하면서 성관이 가족으로 이렇게 성관이 어떤 그런 고위직으로 판사는 그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있다라고 보고 예우를 해서 성관이 고위직으로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월급 받아 먹으라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던져주는 그 어떤 비열하게 거기 좌파들이 던져주는 단물에 편성하면서 중독되어 왔던 이 대한민국의 못난 그 추악한 사법부 판사들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조차 자기 국가 원수조차 이걸 자기 힘으로 건들 수가 없었다니까. 사회 요소가 너무 장악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념적인 타락이 국가 요직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심하니까. 민심이 그만큼 뒤집어져 있었는데도 실제로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각계 요소의 어떤 고위 공무원들과 기관장들과 걔네들이 타락을 해 있으니까 기적적으로 어떤 인물이 저런 대통령이 영웅적인 사람이 자기가 역사 앞에 진정성을 보이고 총대를 매는 사람이 등장해도 어때요? 끌려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시대잖아.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자기들은 온갖 불법과 위법을 민주당 저그들은 저지르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놓고 딱풀 위조 공문 한 장 달랑 들고 그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윗사람들 다 날아간 경찰 조직을 민주당과 이제 경찰 조직이 좌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과 친한 좌파 프락치가 이제 경찰을 장악을 해가지고 기동대 수천 명을 풀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라고. 가짜 경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 이번에. 우파 현직 대통령 한번 잡아먹어 보겠다고. 우파 현직 대통령 한번 잡아먹어 보겠다고 경찰, 뭐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이런데 윗대가리들이 저지른 짓들이 어마어마했다니까. 좌파 미래 권력에 줄을 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서부지법 판사들이 그 편향적으로 하던 짓거리 면죄부 발급해주던 거 생각해보세요. 무슨 형소법, 법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면서 지가 군사기밀보호시설을 마음대로 압수수색하고 사람을 끌어내라 마라 이딴 종이에 글을 예외조항을 적시를 해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와 절차가 유린이 되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다고. 근데 그냥 억지로 시스템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거를 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결과를 발표해버리면서 모든 거를 파묻고 덮어버리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국민 너희들은. 우리가 대놓고 부정을 저질러도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우파는 자꾸 리더십을 잃는 거죠. 이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위가 안 생기고 계급장이 안 생기고. 그럼 우파는 전부 다 다들 똑똑한 사람 안 그래도 많은데 대가리 치켜들고 내가 잘났다 지가 잘났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주도권 쟁탈전 싸움이나 하다가 좌파한테 각계격파를 당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12월 계몽령 사태 초반부터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차기를 어떻게 해보겠다, 다음번에 잘해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재명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대선도 안 줘요. 좌파는 멍청하고 무능하고 물렁물렁한 국힘하고 달라. 이재명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고 대선도 좌파는 안 준다고 계속 말하지만 여론조사부터 지들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선거까지 시스템을 실제로 저것들이 쥐고 흔들고 있다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이번에 여러분들 좀 늦게나마 열심히 싸우면서 좋은 평가를 받던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뒤늦게 열심히 싸우던 의원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민심이 분명히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화가 나지만 그 바보들 중에서 누군가를 뽑는다라고 치면은 민심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파에서 이번에 좀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에게 우파 민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배신자들보다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그나마 조금이라도 역량가 있고 이런 어떤 맷집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구심점, 책임 있는 우파의 리더급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좌파가 호락호락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동훈 같은 그런 비열한 배신자, 또 국민 눈높이 타령하는 이런 놈들, 혹은 탄핵에 찬성표 던지고 했던 그 밑에 아무 생각도 없는 시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젊은 정치건달 출신 그 바보들, 찌꺼기들, 아무것도 대가리 든 거 없는 애들이 만약에 또 국힘당에서 한 자리씩 하게 된다면, 모든 자리는 아니라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당이 과연 결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속 집안 싸움만 분란만 끝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총구를 빨리 민주당 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돌려야 되는데, 일치단결을 해야 되는데, 왜곡된 역사관부터 바로잡고 국민들이 실제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민주당의 과도한 어떤 그런 민주화 파리들의 혜택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그럼 이 역사관부터 제발 좀 겁먹고 벌벌 떨지 말고, 운동권 너네들이 말하는 역사관 그거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로잡고, 이 나라에서 진행해야 되는 싸움이,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 싸움이 너무 많은데 비열하게 저것들한테 숙이는 놈들만 정치판에서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고, 신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고,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쟤네들한테 결정적인 순간마다 굽실거리고 조아리고 눈치 보는 애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다선으로, 중진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국힘 꼬라지도 보면은 열심히 싸웠던 정치인들이 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가 됐다라는 식으로 탄핵의 여파다, 너네들이 한때 지지했던 그런 강성한 우파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탄핵의 여파 때문에 너네가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해졌다, 아웃사이더가 됐다, 이렇게 걔네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지. 누가? 좌파 미디어가 또 억지로 거짓된 여론조사와 여론을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그나마 싸울 만한 사람들을, 사실은 내 눈높이엔 그 사람들도 너무 부족한데 그 양반들조차 소외시킬 거라고. 한 줌 남아있는 정치인들조차도 여조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리에서 떨어지고 낙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과 무게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파가 못 모이도록, 못 뭉치도록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뭐 권성동, 권영세 소위 뭐 쌍권, 답답하죠.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애들은 그냥 내각제, 개헌, 망상이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자기들한테도 어쩌면 기회가 올 수 있겠다,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 뭐 만약에 기적적으로 제메가 날아가면 또 그런 일이라도 벌어지겠죠. 저는 둘 다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명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각제, 개헌, 망상 품는 놈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자,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내각제가 안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나라가 절대로 잘 흘러갈 수가 없다니까. 명확하게 책임지는 정권의 정체성이 없이 그냥 국회의 고인물, 썩은 물, 터줏대감들이 한 자리씩 돌려먹으면서 적당히 자기 사람들이나 몇 자리 요직에 정부 고위 부처에 좋은 자리에 꽂아주고, 공공기관에 꽂아주고 헤쳐먹다가 뭐 지지율 떨어지고 안 좋다 싶으면 그냥 이제 한번 해먹고 나가고, 형님 다음에는 형님, 다음에는 아우님, 뭐 형님 먼저 아우님 먼저, 지들이 그렇게 뭐 어떤 뭐 내각제 책임 총리를 해먹는 그런 개판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라고. 그나마 대통령제가 이 나라에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올바른 생각을 정확하게, 내각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내각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거치고 있는, 국회 고인물들 지들끼리 자기 국회 밥그릇만 커지고 국회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독재, 입법 폭주가 문제고, 그나마 대통령이 뭐라도 일을 해보려는데 맨날 국회가 저렇게 그러니까 부정비리의 온상이고, 당파 싸움의 본상이고, 발목 국정 마비시키고 발목 잡는다, 이런 거. 국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아요. 내각제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통령제가 옳다라는 걸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다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환장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뭐야? 이런 국민들이 결집을 못하도록, 유튜버, SNS 스피커들이 사람들을 똑똑하게 설득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런 특정 채널들, 정말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 십선비 채널들은 또 냅둬요. 적당히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 그냥 해댈 때 지들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런 애들은 냅두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성역을 마지못해 건들 때 차단했다가 요거는 또 풀어줬다 이러면서 걔네들은 냅두고, 평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근본을 가지고 좌파들의 몸통 본진을 계속 치는 이런 유튜브나 사람들은 계속 견제를 하고 탄압을 한다고. 또 그런 국민들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있는 여론을 없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론과 미디어, 이 세상 제도권 시스템을 쥐고 있는 그 좌파 586 카르텔, 그들 모두가 말이죠. 좌파 586 카르텔, 그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합시다. 그들 모두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정말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한 표, 있을 수가 없는 표, 단 3, 4장만 발견이 되어도 곧바로 통째로 재선거를 실시했던 동유럽의 그런 경제력 작은 나라들보다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이 순식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정상화시켰던,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소국이었던 키르기스스탄 국민들보다 과연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586 언론 노조들, 언론 관계자들, 좌파 언론들, 그 밖에 또 대가리 텅 빈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너희들은 살려줄 것 같습니까? 우유부단한 국힘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 예전 정치인들처럼 언론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이고 언론 오셨으나 기자 오셨습니까? 존중해주고 설설 기고 쩔쩔매면서 니들을 존중해주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정권 내내 질질 끌려다녀 줄 것 같아요? 사람 대접을 해줄 것 같습니까? 우파가 공중분해된 이후에는 니들을 칼자루 위에 세우기만 하면 천하의 모든 일이 결정이 나는데 안 보입니까 그게? 좌파 독재의 시대가 열리면 니들한테도 어떤 그 존중과 권한 끝발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저 민주당 쟤네들이 바보 같은 짓도 솔직히 얼마나 많이 해요. 악법, 나라 망치는 악법이 너무 많다고. 걔네들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가 조금만 찍소리를 하면은, 그런데 그때 너네들을 살려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존중을 해줄 것 같냐고.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 재판 등등 관련을 해가지고 그동안 목숨을 잃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 법인카드 관계자들, 재판의 핵심 참고인들 생각 좀 해보라니까. 그 양반들도 과거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좌파 권력의 중심부에 제일 가까이 있었다라고, 혹은 내가 지근거리에서 열심히 누구를 모시고 충성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수틀리고 필요 없고 그때그때 이게 이 사람의 존재가 부담스럽다 싶으니까, 재판에 불리한 이 내용을 밀접하게 깊이 알고 있는 참고인이다 싶으니까 제거를 당하고 손절을 당해버리잖아. 그게 좌파의 무서움이라고. 좌파에 줄 서 있는 유튜버들, 수많은 사람들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요. 정부가 왜 이렇게 재정이 파탄났습니까? 문재인이가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시켰더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최저임금 그렇게 강제로 인위적으로 법으로 끌어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물가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느 정도 많이 오르긴 했다지만 유독 한국은 더 가파르게 올랐었잖아. 재인이 때부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몇 년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문재인의 어떤 연장선에 있었다고. 불과 문재인 때 그러니까 생각 없이 탈원전 정책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탈원전 한번 했다가 마이너스 수십조 이상의 어떤 지옥이 펼쳐졌는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산업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지금 제조업 수출 경제로 먹고 사는 이 나라 중견 중소기업 수출기업들 개박살나고 있어요. 대기업도 실제로 고용을 안 하고 얼어붙고 있잖아. 산업전기요금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박살이 나죠. 물건 만드는 단가가 올라가는데. 대기업도 지금 얼어붙고 있잖아. 근데 이재명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우파 유튜버들이 간곡하게 경고를 하냐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100배는 매운맛이란 말이야. 그리고 특히 권력으로 좌파 카르텔의 힘으로 이 나라 모든 법치와 절차 과정을 파묻어버리고 넘어가는 이 모든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자꾸만 쟤네들은 위기를 극복하잖아. 우파는 뭐 십선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선비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국힘당 답답하죠. 내가 국힘당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좌파는 리스크랑 잘못과 바보 같은 짓, 헛발질, 똥볼 차는 게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쟤네들은 계속 모든 거를 힘으로 카르텔로 파묻고 넘어가 버리고 극복을 하잖아. 여기는 산들바람만 불어도 온 이 종이배가 요동을 치는데 쟤네들은 태풍이 불어도 항공모함이라고. 이 모든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사회 전체가 다 장악당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카르텔로 뭉쳐서 가고 있다고. 다 같이 서로 뒤를 닦아주면서. 그저 멀뚱멀뚱 눈치만 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 판사들, 언론사, 기자들 깝깝합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죠. 어떤 나라가 펼쳐지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대한민국 망하는데 싹 다 공범입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정부 재정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나라를 어떻게든 케어해 보려고. 그래, 대한민국이 절정을 치고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브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고 속도라도 감속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좌파가 박살내버리죠. 일반인들, 유튜버들조차 극우라고 몰아세우고.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에서도 그리고 재판에서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약 물고 무시하죠.
이 와중에도 학교, 학원, 뺑뺑이 인생만 살아온 한국 인간들답게 사회 각계 조금만 높은 자리, 책임 있는 자리가 있다 싶은 놈들은 어때요? 전부 다 침묵을 해요. 좌파가 그렇게 겁이 나나 봐. 그저 대세 따라 흘러갈 생각만 하고. 그런데 니들도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분명히 살 텐데 과연 그때 가면은 당신들한테 희망찬 미래가 있을까? 좌파가 몇 년 이상 득세를 했을 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예외와 특혜가 부여되고 어떻게든 규정과 법을 비틀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반대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말 힘없는 청년, 일개 유튜버, SNS, 당신에게는 한없이 그 글자 토시 하나하나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굴고, 그죠? 법과 규정이라는 게 해석하는 자들의 카르텔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진영에 따라 가지고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규정이 휘어버린다니까. 그때 당신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도 봐봐요. 법리적인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게 그러니까 좌파 진영이 없었냐고. 쟤네들은 그런데 모든 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잖아.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아직도 이성과 합리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왜 내겠어, 강한 목소리를. 그때 당신들에게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겠냐라고. SNS까지 검열당하는 빅브라더 세상이 진짜로 왔잖아요. 소설 속에, 그 미국의 소설 속에 빅브라더 세상이. 분명히 2030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생각이 깨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더욱더 철저히 민주당 586 인간들을 성역화하고 역사를 더욱더 과장하고 왜곡하고 극단적인 또 선동영화, 정치영화를 만들어내서 국민들 또 미디어에 세뇌하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과거 사건들을 들춰내서 또 유공자를 늘리고 특권 계급을 또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세력권으로 그런 사람들 뭐 유공자, 유가족, 회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입시킬 거예요. 광주 5.18,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거. 분명히 제대로 된 팩트와 연구 자료들이 차고 넘치고 시대적인 광풍에 입각해가지고 그 시대상을 고려해가지고 정확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이제 특별법을 어겼다라고 처벌하고 탄압하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 맞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치시사 유튜버 치고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우리 2030 내 친구들, 젊은 세대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을 하세요. 평소에 정치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2030 일반 2030 중에, 그죠? 정치에 깊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 그리고 계몽령 사태 이후로 나라의 현실에 깜짝 놀라가지고 급속도로 각성한 친구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죠? 이번에 많았다고, 각성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눈이 트이고 나니까 어때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나라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이 싸움 쉬운 게 아니죠. 여론 분명히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 상대는 항복을 안 한다니까. 물러서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내세우는 논리와 이성과 법 조가리에 쟤네들은 굴복을 안 한단 말이야. 불복한다고. 규정과 절차 그런 상식대로 이 나라가 어때요? 시스템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나라가 시스템 상식대로 안 흘러가지. 그래서 내가 극우 소리 들으면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잖아. 좌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그래서 적이 얼마나 저열한 인간들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게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이런 거를 강하게 서로 이만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죠. 눈이 트이고 나니까 어때? 나라가 장난이 아니잖아. 이 싸움이 쉬운 게 아니잖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여론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치 기득권이 언론 미디어가 숨기고 감춰버리잖아. 왜곡을 해버린다고. 집회 인파를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말도 안 했던 언론들, 심지어 아예 찬성과 반대를 바꿔가지고 거짓 보도까지 하던 언론들이 수두룩했던 거 기억나시죠? 평소에 민심 들먹이고 국민 들먹이고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들먹이면서 입에 발린 소리 하던 국힘당 민주당 막론하고 그 모든 정치권의 인간들이 걔네들이 진짜로 국민을 위하더냐고. 막상 자기들 입맛과 안 맞는 민심이 생기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비열하게 행동했었는지를 한번 보라고.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썩어 있었고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감도 안 올 지경이에요. 온 나라가 다 넘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비루하게 목숨 5년 연장하는 데 집착을 한 게 아니라 온몸 비틀어가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기 없는 이런 스탠스인데도 강도 높은 발언을, 좌파 얘기만 나오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억척스러운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그래서 강조를 했다고.
전부 다 한치 앞에 자기 이익들, 일신의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적죠. 이 나라 국가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 안 됐던 거죠. 특히 책임 있는 높은 자리로 갈수록 그런 사람이 없어요. 버러지들밖에 없었어, 나라에. 윗자리로 갈수록. 제도권 시스템은 좌파들한테 다 잡아먹혀가지고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간신히 유튜브라든지 미국 서비스로 쫓겨나가지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미 그때부터 유튜브에도 쟤네들은 손을 댔죠. 자기들 사람을 심으면서. 여러분, 지난 몇 달 내내 계몽령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4개월간 보여준 여론은 진짜 기적이었어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이제 재현하기 진짜 어려울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룰과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저들에 의해서 이제 유튜버 스피커님들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각계격파당하겠죠. 여론조사가 원래 이랬다 가스라이팅 한 다음에 선거 결과 또 마사지하고,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오고 봉인지를 떼도 자국이 안 남고 지들 마음대로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고, 신권다발처럼 빡빡하게 빳빳하게 접히지도 않은 수백 장의 종이가 튀어나오는데 한 지역구에서 수백 장 수천 장이 튀어나와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죠. 넘어가는 거야. 이 나라한테 받아먹은 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만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끝입니다.